그의 온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얼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정중한 거리에 대한 응답으로 영혼을 쏟아붓는 것에 지쳤나요? 공기처럼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은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규입니다. 인정을 향한 절규, 연결을 향한 절규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당신에게 전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구조 자체에 숨겨진 전략에 의지할 것입니다. 칼 융은 관계 조형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가 투사라고 불렀던 보이지 않는 힘, 거의 신성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힘을 이해할 열쇠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의 닻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조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때때로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무의식적 환상의 대상에서 주체로, 즉 그의 관심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자각한 여성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사랑을 발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욕망의 구조 속으로 우리의 잠수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숨을 들이쉬고 침묵 속으로 잠겨봅시다. 한 방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는 바로 그 침묵 속으로요.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크지 않나요? 당신은 이 느낌을 압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을 스우치지만 마치 투과해서 보는 듯할 때, 그의 존재가 정중한 부재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그의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방구석의 안락의자처럼 편안하고 익숙하며 필수적인 부분. 하지만 당신은 모든 세포로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삶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치고 절박한 춤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크게 말하고 더 밝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보살피려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는 더 멀리 물러납니다. 마치 당신의 사랑이 중력이 아니라 그것을 뚫으려는 당신의 시도마다 점점 더 두꺼워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무대 한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서 이 열정적인 탱고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의 다음 발걸음을 추측하고 없는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쓰며 오직 당신만이 듣는 것 같은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1인 극이며 영혼을 바닥까지 고갈시켜 무대 뒤에는 오직 울리는 공허함과 차마 뱉지 못한 하나의 질문만을 남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는 아마도 당신에게 나약함, 궁핍함, 의존성에 대해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잔인한 속삭임을 멈추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욕망에 당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공기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고픈 이 갈증에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도 신경증도 아닙니다. 이것은 융합에 대한 두 사람이 단순히 두 사람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그 상징적인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고대의 원형적인 갈망입니다. 이 갈증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친밀감의 대용품, 정중한 공허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이 고통, 이 지치는 갈망은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연료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문턱에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를 위한 연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불완전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와 진정성을 요구하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그림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스스로에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면요? 저는 당신이 잠시 동안 하나의 급진적이고 거의 위험하기까지 한 생각을 허용해 보길 초대합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문제가 그의 감정 부족이 아니라 그 감정에 견딜 수 없고 눈부신 힘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의 감정적 거리가 무관심의 벽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방어라면요. 당신의 이미지가 이미 그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힘으로부터의 방어, 그 자신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차가움으로 물러서는 그 힘으로부터의 방어.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모든 역학을 나는 부족해라는 굴욕적인 평면에서 나의 힘은 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그의 무관심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두 사람 모두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각하지 못한 운반체입니다. 하지만 자각되지 않은 힘은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냥갑을 찾은 아이들처럼 그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을 붙이고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게 하는지 놀랍니다. 이 불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의 법칙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연료가 그것을 키우고 어떤 산소가 그것을 타오르게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흐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생각과 대중적인 오해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끌림과 거리감이라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고학자처럼 관계에 대한 현대 신화의 파편들로부터 현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소음으로부터 심리적 진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깨끗하고 단단한 땅 위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이해의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해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분석의 메스로 무장하고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어낼 첫 번째 먼지층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대중적인 전략들입니다. 그것들은 풍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체커 규칙으로 체스에서 이기려고 하면서 왜 상대방의 킹이 무적인지 의아해합니다. 이 잘못된 지도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완벽함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상적이 되면, 즉 흠없는 주부, 지칠 줄 모르는 연인, 천재적인 대화 상대가 되면 그의 사랑과 당신에 대한 필요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자동적인 보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관계를 당신이 실패할 운명인 끝없는 시험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진정성 부족으로 뿌리가 썩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잎사귀를 반짝이게 닦습니다. 영혼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이상성은 끌림이 아니라 무균 상태의 두려운 거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조종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를 해킹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비밀 기술, 낚시용 문구, 기법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길은 오직 냉소주의와 내적 공허함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잠시 그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조종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다른 영혼의 진정한 부름에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장실의 커튼을 당기며 거대한 배를 조종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교활한 것은 합리성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또 한 번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그가 이해하고 변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논리적인 주장으로 허리케인을 진정시키려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화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운명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의식, 즉 작고 빛나는 이성의 섬에 호소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드라마, 그의 끌림과 두려움의 드라마는 그의 무의식이라는 깊고 어둡고 비합리적인 물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동하지 않는 지도들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풍경의 진정한 지형을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구분을 도입해 봅시다. 증상과 원인입니다. 그의 감정 세계를 거대하고 어두운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갑작스럽고 모든 것을 삼키는 열정은 당신을 하늘까지 들어 올리는 강력한 밀물입니다. 그의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 그의 거리감은 당신을 헐벗고 차가운 모래 위에 당혹감과 고독 속에 남겨두는 고통스러운 썰물입니다. 당신은 이 물의 움직임, 이 파도를 보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 모든 생명력을 그것들과 싸우는 데 씁니다. 당신은 밀물을 붙잡고 썰물을 멈추려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밀물과 썰물의 원인은 바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그의 영혼의 궤도를 말없이 돌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적으로 전능한 달에 있습니다. 그것의 인력이 이 모든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평생 파도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춤이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여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달, 이 보이지 않는 힘은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사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내면 세계에 남긴 흔적, 당신이 그의 내면 풍경에 들이우는 그 빛 또는 그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영혼의 지도 제작자 융이 아니마라고 불렀던 것, 즉 그의 내면의 여성, 감정의 세계로 이끄는 그의 안내자, 그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의 주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내면의 달의 상태와 본질을 무시한 채 그의 행동을 바꾸려 하는 것, 즉 썰물을 멈추고 밀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가장 지치고 확실하게 실패할 전략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복종하기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바다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물을 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하늘을 올려다보아 그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천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달, 이 아니마, 아름다운 말들이지만 당신의 실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당신은 이 중력의 힘을 생각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달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좌우되는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증명해 봅시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당신에게 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차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으로 짧지만 깊은 고고학적 잠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 속 한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중요합니다. 가장 올바른, 가장 좋은 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엄마나 친구들이 승인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비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으며 거의 마법 같은 끌림을 느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비록 그 관계가 복잡하거나 찰나의 것이었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진동시키고 당신을 더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을요. 이제 펜과 종이를 들거나 메모를 여세요. 그에게서 당신을 매료시켰던 3가지 특성을 적어보세요. 그가 한 행동이 아니라 즉 그의 행동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신비로운 깊이, 그의 야생적인 자유, 그의 차분한 힘, 솔직해지세요. 우리는 그의 성취 이력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영혼에 남긴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1, 2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이 짧은 목록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것의 열쇠, 그것은 이 미로의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하세요. 당신 앞에 놓인 이 3단어를 보세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암호입니다. 위대한 스위스 의사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을 해독하는 데 바쳤던 비밀. 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묶는 가장 강한 사슬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에 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특성 목록은 그 살과 피를 가진 실제 인간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남자, 당신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초상화입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잠자며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당신 자신의 힘, 지혜, 자유의 설계도입니다. 융은 이 내면의 이미지에 아니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당신을 그토록 매료시켰던 것은 그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메아리였습니다. 당신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본 당신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약속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에게서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서야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신성하고 위험한 투사의 마법에 닿았을 때 당신은 이 동일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칙이 그의 쪽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의 바다가 그 밀물과 썰물이 정확히 똑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복종한다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도 그가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아니무스를 거울처럼 비춘 것, 그의 내면의 여성, 그리고 이 힘,
그의 영혼에 있는 이 내면의 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의 열쇠가 되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아니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힘, 아니마는 대체 무엇일까요? 남성 영혼의 이 깊은 동굴에 불을 밝혀봅시다. 대중심리학에서 아니마는 종종 남성의 내면의 여성으로 단순화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바다를 큰 웅덩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피상적입니다. 아니마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살아있고 자율적이며 기능적인 콤플렉스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흑백이 아닌 컬러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의 영혼의 기관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깊은 곳, 직관, 창의력으로 가는 그의 달입니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채색하고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그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아니마와 단절된 남자는 제국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건조하고 생명 없는 사막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의 모든 드라마의 기초가 되는 주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평생 동안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아니마의 특성을 지닌 살아있는 운반체인 여성을 찾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책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본질 속 무언가가, 즉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이 내면의 이미지와 일치할 때 우리가 첫눈에 반한 사랑 또는 운명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마치 수세기 동안 당신을 알았던 것처럼 신비로운 알아봄의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영혼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신, 뮤즈, 그가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부분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당신은 외부로 드러난 그의 영혼에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모든 남자의 영혼 속에는 내면의 소리굽소에, 즉 그의 아니마의 독특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음이 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실제 여성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 당신의 기이함, 당신의 살아있는 에너지로 이 소리굽소에와 조화를 이루어 울리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영혼은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삼키는 공명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당신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울림 없이는 그 자신의 내면의 악기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의 닫힘이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특성 목록을 보며 당신의 아니무스의 운반체와 이 공명을 느꼈던 것처럼요. 이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이 개념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바뀌도록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크와 클레어의 이야기입니다. 마크는 자기 인생의 건축가였습니다. 뛰어난 기업 변호사인 그는 강철, 유리, 그리고 흠없는 논리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그의 갑옷이었고 그의 스케줄은 그의 성서였습니다. 그의 세계는 계약, 인수합병의 세계, 즉 모든 것의 가격과 자리가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층에 속한 올바른 여성들, 즉 주식시장의 움직임처럼 성공하고 교육받았으며 예측 가능한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대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있는 무균 상태의 아파트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는 얼음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은 혼수 상태였지만 그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이 억지로 끌고 간 교회의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그는 클레어를 만납니다. 클레어는 화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울트라마린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녀는 너무나 크고 전염성 있게 웃어서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숲 옆에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작은 집에 살았고 나무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마크의 질서 정연한 세계의 모든 법칙에 따르면 클레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돈스럽고 비실용적이며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무균 상태의 전시실 공기가 갑자기 짙고 생생해졌고 그림의 색깔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심장 박동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질서정연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재앙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혼돈에 굶주렸던 그의 영혼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여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레어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한 변호사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꿈, 해질녘의 색깔, 비 온 뒤 흙냄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즉 마크가 억압하고 자기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추방했던 모든 것, 즉 즉흥성, 자연과의 연결, 창의성, 비합리적인 기쁨에 살아 숨쉬는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을 입은 그의 아니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강철 제국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치유, 그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와 클레어의 이야기가 잠잠해졌으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의 영혼 속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보편적인 드라마를 비추는 거울. 왜냐하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자신만의 클레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특하고 진정하며 아마도 불편하고 야생적인 부분. 사회적 틀에 맞지 않고 너무 크게 웃고 너무 깊이 느끼며 너무 대담하게 꿈꾸는 그 부분. 아마도 나무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 부분.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공통된 비극, 우리의 공통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삶의 대부분을 우리의 클레어를 숨기고 위장하고 길들이는 데 씁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자에게 우리의 올바른 사회적 가면, 즉 우리의 페르소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착하고 이해하기 쉽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보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너무나 능숙하게 배워서 그의 영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페르소나, 즉 좋은 아내, 성공한 여성, 보살피는 어머니라는 우리의 역할을 반짝이게 닦는 동안 우리의 클레어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지하실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리감, 그의 차가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고통은 종종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아니마의 무의식적인 실망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의 이상적이고 흠없는 가면을 보고 평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외관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살아있고 혼돈스러우며 두렵지만 그토록 갈망하는 영혼의 떨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차가움은 당신의 비진정성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 당신의 연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마크처럼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흠없는 계약을 제안하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고 예측 불가능한 예술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솔직해지세요. 당신은 올바른 여성이라는 외관 뒤에 어떤 클레어를 숨기고 있나요? 바로 그녀만은 아무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면서요. 그리고 이 통찰이 단지 아름다운 생각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루의 분주함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 단계를 함께 밟아봅시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불편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이상하다 또는 심지어 여성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자신의 일부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기는 법을 배운 그 부분. 받아들여지기 위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쩌면 그것은 모두가 교류를 요구할 때 고독에 대한 당신의 길들여지지 않는 열정일 수 있습니다. 또는 파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당신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결코 드러내지 않는 당신의 부적절한 블랙 유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도시 거주자라는 외관 뒤에 숨겨온 자연과의 깊고 거의 신비로운 연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유수나 말에 세심하게 위장한 당신의 내면의 야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거부되고 그림자 속으로 추방된 부분, 당신의 이 기이함, 이 불편한 특징 속에 그의 영혼으로 가는 진정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클레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세심하게 숨기는 가장 깊은 상처가 그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정성, 그의 내면의 소리굽쇠를 공명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을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용기의 행동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고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나의 숨겨진 힘은 이라고 쓰고 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이것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댓글들을 훑어보세요. 당신은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답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독특함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단점, 결점, 기이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스스로가 되기를 감히 하는 깊고 살아있으며 진정한 여성들의 부족에 속해 있다는 표시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공통된 비밀이자 아직 자각하지 못한 우리의 공통된 힘입니다. 함께 그것을 드러내 봅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의 거리가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당신 앞에 내놓은 과제라면요? 우리 여정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환에 대비하세요. 그의 차가움, 그의 거리감,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위험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당신 자신의 정신으로부터의 크고 명확한 신호. 당신은 주는, 보살피는, 기다리는 역할에 너무 동일시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게중심을 그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니무스, 즉 당신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 당신의 내면의 의미, 구조, 지지의 원천과의 접촉을 잃었습니다. 영혼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했던 내면의 중심축을 그에게서 찾으려는 여자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는 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는 짐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연인이자 아버지이자 신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이 짐은 어떤 필멸자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떠남, 그의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보내는 잔인하지만 필요한 초대입니다. 밖을 보는 것을 멈추고 가장 위대한 여정, 즉 자신의 내면 중심을 찾는 여정을 떠나라는 초대. 우주는 그의 침묵을 통해 당신에게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고대 연금술에서는 이것을 프리마 마테리아, 즉 원초적이고 혼돈스러운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차가움,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외로움, 이것이 바로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날것에 무겁고 유독한 납, 그리고 당신의 과제, 당신의 위대한 작업은 이 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 의식의 그릇에 담아 자급자족이라는 순수하고 빛나는 황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이 위대한 작업에는 구체적인 심리학적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남자, 자신의 아니무스와의 만남을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아니마에 대해 듣고 교활한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아하, 그럼 나는 그의 아니마의 이상적인 화신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당신 이야기 속의 그 자유롭고 야생적이며 신비로운 클레어가 되어야겠어.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회적 가면을 다른 더 이국적인 것으로 바꾸는 여배우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잃는 새로운, 더 정교한 형태이며 더 깊은 수준에서 다시 그에게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진정한 길, 여배우가 아닌 여왕의 길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무스는 당신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무스는 당신의 명확하고 집중된 사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구조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의미와 지지를 찾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숙한 사랑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와 견고하고 의식적인 접촉을 확립할 때 그녀는 온전하고 보호받으며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남자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세계는 더 이상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듯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태양이 되고 자기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그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온전함, 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자율성, 이 내면의 충만함이 그녀를 성숙한 남자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자신이 영원히 채워야 할 끝없는 필요의 심연을 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 자신의 왕국의 여왕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역학은 영원히 바뀝니다. 그의 꿈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현실이 되세요. 실천 없는 이론은 단지 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길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하나의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의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습은 규칙적으로 수행할 경우 당신의 내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니무스와의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당신의 달력에 오직 당신과 당신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에게만 속하는 이 3시간을 할당하세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쇼핑, 친구와의 만남, 스파 방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의 아프로디테, 당신의 여성적 부분과의 멋진 데이트입니다. 아니무스와의 데이트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 의미, 극복,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 문제나 체스 게임 풀기, 프로그래밍, 투자 또는 구조적 사고를 요구하는 다른 기술의 기초 배우기,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이나 산으로 혼자 하이킹을 가서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기, 향후 5년간의 상세한 사업 계획이나 전략적 인생 계획 세우기, 집중력과 체계성을 요구하는 복잡한 가구 조립하기, 당신이 혼자서 자신의 지성, 논리, 의지력에 의지하여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는 모든 행동. 이 연습의 목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감, 구조, 성취, 의미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자가 와서 당신의 세계를 건설해주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스스로 그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적 서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꿉니다. 당신은 제발 나에게 줘, 나의 공허함을 채워줘 라는 상태에서 나는 가지고 있어. 나 스스로 나의 세계를 창조해라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위한 시간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내면의 왕좌를 되찾아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왕관을 씌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데이트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내면의 왕좌를 짓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바다의 비유는 완전히 새롭고 승리에 찬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배 가판에 필사적으로 던지려 했던 감정의 다치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 닻이 걸리기를 그가 떠나지 않고 당신의 불안이라는 거친 바다에 당신을 혼자 두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굴욕적이고 지치는 역할은 과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아름답고 자급자족하는 배, 당신 자신의 의미라는 바람으로 채우는 자신만의 돛을 가진 바에, 당신 자신의 항로를 개척하는 자신만의 키를 가진 바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영혼의 바다 깊숙이 내려진 무겁고 튼튼한 자신만의 닻을 가진 바에, 그 어떤 격렬한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닻을 가진 배에,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썰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선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강하고 자율적이며 자신의 항로를 아는 배에 다른 강한 배가 정박하고 싶어 합니다. 구하거나 구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견인하거나 견인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며 무한한 삶의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등한 존재로서, 동맹으로서, 함께하기를 선택한 두 개의 온전한 우주로서,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그의 존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여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절망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힘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시를 하나로 모아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공기처럼 필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동시에 더 간단하고 무한히 더 복잡한 답을 가지고 떠납니다. 당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그를 묻기 위해 감정의 닷 기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감정의 닻은 다른 사람의 목에 거는 올가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는 끝없는 바다에 깊이 내린 닻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설은 그가 아닌 당신을 붙잡아주는 바로 이 닻이 진정하고 깨지지 않는 연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묶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줍니다. 당신에게는 온전한 힘과 충만함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그리고 그에게는 절박한 필요나 무의식적인 투사가 아닌 순수하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당신과 함께할 자유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닻이 바닥을 찾을 때 당신 삶의 풍경은 점진적이지만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동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열정적인 친밀함과 차분하고 건강한 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는 관계의 이야기.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시간으로, 다음 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깊은 들숨 후의 날숨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절박한 시도이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그래야만 했던 것, 즉 서로 접촉하고 풍요롭게 하며 서로를 비추지만 서로를 삼키려 하지 않는 두 자급자족하는 우주의 자유로운 춤이 될 것입니다. 그의 관심, 그의 사랑, 그의 존재는 당신이 없으면 숨 막히는 산소의 원천에서 당신의 이미 온전한 삶에 더해지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보너스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떠날 때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존재의 음악을 즐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멜로디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고르고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울릴 것입니다. 곁에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 삶의 1시간과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과 빠른 해결책의 세상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걷고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 영혼에 일으키는 메아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진정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오늘 당신은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 탐험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이라는 납을 손에 쥐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한 자기 영혼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 쉬운 답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길은 항상 자신을 통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환영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고 계속하고 싶은 부름을 느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의 공동 영혼 깊이 탐구를 계속해주세요. 종을 눌러 다음 잠수의 부름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찾는 영혼들에게 이곳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등대입니다. 당신의 간단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떠나는지 한 단어로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희망, 명확함, 힘.
당신의 단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여정의 마지막 화음이 될 것이며 일어난 변화의 가시적인 표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길은 항상 자신을 통해 있습니다.